어떻게 해서 그 빨간 얼굴에서 다시 하얀 얼굴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링블링블링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책 피부는 인생이다 2편에서 영양제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영양제보단 음식으로 섭취하자라는 주의인데요. 하지만 하루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한계가 있고, 또 음식을 통해서 충족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결핍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홍조가 심했을 때 먹었던 영양제부터 최근에 먹기 시작한 영양제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건데요. 특별히 영상 끝쪽에는 영양제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마시고 있는 매끈차와 재생스프, 그리고 피부과 처방약을 어떤 시간 순서대로 먹는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제가 홍조가 심했을 때 먹었던 영양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간편하게 먹기 편한 캡슐 형태로 되어 있고, 저는 이 제품 20대 때부터 먹었던 제품이라서 지금 먹은 지 10년이 넘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전에 하나는 꼭 먹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다 싶으면 하나를 더 추가해서 먹습니다. 어차피 비타민 C는 체내에 필요한 양이 충족되고 나면 전부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몸 상태에 따라 한두 알 추가해서 먹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내과 검사에서 장에 세균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유산균을 먹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제품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이고요. 사실 제가 마시고 있는 매끈차와 재생스프도 장에 엄청 좋은 음식들로 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화장실을 엄청 잘 가거든요. 그런데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배변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 내에 미생물이 살아있어야 노화가 방지되고 장이 튼튼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끈차를 마시고 바로 먹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타민 D인데요. 이것도 제가 내과에서 피검사를 했을 때 결핍으로 나와서 먹기 시작한 제품입니다. 제가 결핍이 어느 정도로 심했었냐면요. 긴급 처방으로 비타민 D 영양제 주사를 2번이나 더 맞았을 정도로 비타민 D가 엄청 결핍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인의 대부분은 비타민 D가 많이 결핍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체내 칼슘, 인, 무기질을 조절하고 결핍이 되면 뼈와 근육이 약화돼서 골련화증 같은 뼈의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햇빛에 피부를 20분에서 30분 정도 노출시켜야 이 영양분이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조를 포함한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태양을 직접적으로 쐬는 것보다는 피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로 따로 보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꼭 챙겨서 드세요. 비타민 D 아셨죠? 그리고 이 제품은 꼭 냉장 보관해 주셔야 되고, 제가 먹는 이 제품은 병원 처방약품이라서 인터넷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구매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조사가 PNP 홀딩스라는 곳인데 여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오프라인 판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과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다 더보기란에 써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요즘 먹기 시작한 영양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먹기 시작한 지 3달에서 짧게는 1달 정도 된 영양제들입니다. 먼저 오메가3인데요. 제가 사실 홍조 식단을 완벽하게 했을 때에는 거의 주식이 고등어나 생선류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챙겨 먹지 않다가 요즘에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제가 오래전에 라섹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의식적으로 잠에서 깨면
제가 인공 눈물 요거를 찾아서 눈도 못 뜨고 이렇게 눈에다 넣거든요. 원래는 루테인을 좀 먹다가 너무 먹는 가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 오메가3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오메가3에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콜라겐인데요. 여러분, 제가 부록의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정말 피부 탄력이 훅훅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베개 자국도 잘못 남으면 하루 종일 가고요. 물론 저는 홍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던 피부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 피부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능성 화장품을 막 쓴다든지 피부 관리실에 가서 피부 관리를 받는다든지 하는 건 못하잖아요. 사실 의학계에서는 콜라겐이 효과가 있다 없다 참 말이 많아요. 이것도 책 피부는 인생이다를 보면은 아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여성분들이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을 드시는 건 심리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도 시험 삼아 먹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먹는 제품은 에버콜라겐 인앤업 플러스입니다. 사실 이 제품 먹기 이전에 저분자 가루로 된 제품 있잖아요. 그거를 먹었었어요. 근데 너무 귀찮아. 물에다 가루를 풀어서 하루에 3번 정도 챙겨 먹어야 된다고. 먹고 싶어도 계속 까먹고 잘 안 챙겨 먹게 돼서 제가 이 제품으로 바꾼 거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간단한 캡슐형으로 되어 있어서 1일 2정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먹은 지 지금 1달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효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콜라겐을 먹기 전, 후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총 6개월 정도의 분량을 샀거든요. 일단 6개월치는 다 먹어보고 변화를 못 느끼겠다 싶으면 먹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 먹어보고 나서 효과가 어떤지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가끔 먹는 비타민으로 이 멀티비타민과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양제들을 챙겨 먹을 때는 몸이 정말 피곤하거나 과로했을 때 챙겨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가끔 챙겨 먹고요. 이 멀티비타민을 먹으면 확실히 에너지가 조금 생기는 건 몸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자기 전에 먹으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취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모니터 보고 컴퓨터를 굉장히 장시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목이나 어깨에 굉장히 피로도가 금방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결린다 싶을 때는 잠자기 전에 요거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먹는 영양제에 대해서는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떻게 이 영양제들과 매끈차 재생 스프 그리고 피부과 약들을 어떤 순서대로 먹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매끈차를 마시고 요 유산균 한 포를 먹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 요 비타민을 또 추가해서 먹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자마자 피부과약 영풍 독시사이클렌정이랑 투리온정을 각 하나씩 먹습니다. 플러스 이 콜라겐 2알을 먹고요. 그런 다음 저녁을 먹고 요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C를 먹고요. 그리고 2시간 뒤쯤 재생 스프를 마신 다음에 이 비타민 D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몸이 너무 피곤하면 이 두 제품 멀티 영양제랑 마그네슘을 추가해서 먹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품은 정말 몸이 피곤할 때만 먹고 웬만하면 잘 먹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영양제 먹을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거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영양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는 거 때문에 과잉 선호를 하기보다는 결핍을 피하는 걸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남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 영양제들의 1일 권장량을 검색해 보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본인이 주로 섭취하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영양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영양제보단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영양제 초보자이신 분들은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한꺼번에 시작하시지 마시고요. 한 가지 영양제를 한 2주 정도 드셔보시고 내 몸에 잘 맞는다 혹은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이상 징후를 확인하신 다음에 다른 영양제를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여러 영양제를 갑자기 먹게 되면 혹시 부작용 반응이 나타나도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영양제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드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몸에 지병이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혹시나 여성분들 중에 자궁에 혹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콜라겐이나 히알룰로산 혹은 여성용 멀티비타민은 먹는 걸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유는 이런 영양제들 때문에 자궁의 혹이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반으로 줄여서 먹거나 아니면 하루 먹고 하루 쉬고 이렇게 텀을 둬서 먹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영양제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몸의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영양제들 많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어떤 광고에 의해서 영양제를 섭취하시기보다는 나에게 진짜 부족한 영양소,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한 번쯤은 상의해 보시고 드시는 게 영양제를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시고요. Have a bling day! 안녕!